안녕하세요. 심리학자 율리아 라투넨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혼이나 이별 후에도 우정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인터넷상에서 많이 논의되는 매우 논쟁적인 질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해주세요. 이곳에는 관계 심리학뿐만 아니라 성장 심리학에 관한 흥미로운 콘텐츠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남겨주세요. 이혼 후에도 친구로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건 정말 흥미로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심지어 자녀가 함께 있어도 서로에 대한 증오의 단계에서 이별하게 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두 사람 모두 자신에게 부당함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상처와 서운함이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화를 제대로 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관계가 끝날 때 두 사람 모두 복수를 바라는 단계에 이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무슨 우정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경우, 다른 예시들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별한 후에도 우정의 형태로 혹은 최소한 친근하고 호의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이전의 연인들도 그들의 관계를 우정의 형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을 때 이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혼 후에도 아빠와 엄마가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면 이는 이혼 시 항상 발생하는 아이의 상처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아이를 낳기 위해 바로 이 사람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대해 책임을 질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마치 보이지 않는 숨겨진 계약서에 서명한 것과 같으며 이 사람이 이제부터 영원히 여러분의 인생에 남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이혼할 때 아이와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종종 아이가 엄마와 함께 남고 아빠는 멀어지며 아이와의 소통을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아내와 이혼하면 아이와도 이혼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반대로 남성들이 아이 양육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경우가 사람들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로 우호적이고 따뜻한 소통 방식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경우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감정을 잠시 뒤로 미루고 오로지 아이가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가 심리적으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아이의 밝은 미래와 건강한 정서 발달을 위해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저는 전 배우자들 사이에 아주 가까운 우정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서로에게 친절하고 위기 순간에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커피를 마시며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에도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화가 공동자녀와 관련된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이들과 엄마, 아빠가 모두 함께 만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이혼을 했더라도 억지로가 아니라 단지 아이에게 이것이 정말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는 제 전 남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 저만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3번의 결혼을 했고 3명의 전 남편 모두 여전히 제 친구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플러팅도 없고 어떤 로맨틱한 관계의 연장에 대한 암시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제 친구들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결국 긍정적인 경험, 관계에서 좋았던 점에 의지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몇 년을 한 사람과 함께 보냈는데 모든 것이 다 나빴던 적은 없잖아요. 긍정적인 경험을 부정적인 경험으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은 결국 약간의 분열이고 세상을 흑백으로만 보려는 경계적인 성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청소년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과 같아요. 그들에게는 오직 검은색 아니면 흰색, 아니면 예, 아니면 아니오 뿐이죠.
그리고 무언가 나쁜 일이 생기면 그것이 여러분이 함께 있었던 이유나 심지어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던 그 좋은 밝은 경험마저도 완전히 지워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선물했던 시간이고 그 사람도 여러분에게 선물했던 시간이죠. 네. 물론 우리는 트라우마가 건강한 관계를 맺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파트너와의 관계에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를 투영하게 됩니다. 즉, 파트너를 찾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엄마나 아빠가 되어줄 거라고요.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로 바로 우리의 미성숙함 때문에 이런 관계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이미 잘못된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기 때문에 당연히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파트너에게 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에게 이미 파트너와의 부정적인 관계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어린 시절의 상처가 있고 그 상처를 반드시 치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과거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분리해내고 바로 그 경험에 의지할 줄 압니다.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부정적인 경험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는 이런 세 가지 경우, 즉 세 번의 결혼이 있었고 이 결혼들은 물론 미성숙함의 요소들 때문에 끝났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우정의 형태로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찾았습니다. 저는 심지어 제 두 번째 전 남편이 가끔 저를 찾아와 방문하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그와 대화하는 것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새로운 관계를 맺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셋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 흥미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 남자친구들과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친구로 지내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이미 내 인생에 들어왔다면 그는 이미 흔적을 남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만약 처음부터 그 경험이 그렇게 나빴다면 아마도 우리는 이런 관계를 계속 이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있었던 데에는 무언가 이유가 있었고 그 관계는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 선택이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든 심지어 그것이 실수라고 생각하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저는 실수란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겪어야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과 바로 함께 그 길을 걸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저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고 그것이 제가 조금 더 성숙해지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심지어 감사함까지 느낍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해 매우 강한 원망이나 부당하게 대우받았다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그것이 사람의 삶을 매우 무겁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감정은 반드시 떨쳐내고 그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과거의 상처, 전 남자친구나 전 여자친구 혹은 남성이라면 전 여성에 대한 아픔을 아직 놓아주지 못했다면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진실되고 아름답고 새로운 무언가, 즉 새로운 파트너가 나타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또 다른 상황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파트너와 관계를 맺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새로운 파트너가 여러분이 전 연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어서 자녀가 여러분의 새로운 관계를 더 쉽게 받아들이길 바랄 수도 있겠죠. 자녀가 아빠와 엄마가 이혼 후에도 서로를 존중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말이죠. 하지만 새로운 파트너는 이에 반대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전 남편이나 전 아내를 만나거나 그들과 우호적이고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현상을 우리는 질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통제, 제한, 불신과 함께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자존감이 낮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다시피 우리가 새로운 파트너를 만날 때 그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반영해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상황이 여러분이 자신의 경계를 얼마나 잘 지키고
상대방에게 친구들이나 전 연인들과의 어떤 교류도 제한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얼마나 잘 전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의 소통의 자유를 빼앗을 권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 전 남편들과의 교류를 누군가가 제한하는 문제를 겪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은 평생 영원한 제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가 예전에 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인생에 평생 남아있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를 압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 사랑은 단지 다른 형태, 즉 우정의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유치한 어린 시절의 사랑 단계였던 것입니다. 단순히 좋은 엄마나 좋은 아빠의 이미지를 파트너에게 투영한 어린아이의 반응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성인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인에게는 이전의 연인이 새로운 관계를 맺는데 결코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있고 확신이 있으며 새로운 관계뿐만 아니라 이미 사랑이나 로맨스 파트너십으로서 끝난 관계에서도 진정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 저는 앞으로 나아가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데 있어 그런 가벼움을 느낍니다. 저는 제 이전 연인들에게 그 어떤 분노나 증오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추억에 대해 약간의 감사함마저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바로 그 사람들이 제 곁에 있었고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세 번째 연애에서는 정말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사람이 제가 코로나로 죽을 것 같았을 때 제 곁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루에 3번이나 병원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제가 매우 약해지고 기력이 없으며 생사의 기로에 있을 때 저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이 사람을 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매우 부정적인 일도 있었고 스캔들과 다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기억하고 오직 긍정적인 경험에만 의지하기로 선택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제 마음과 영혼을 부정적인 감정에서 해방시키고 저 자신과 제 전 연인들을 증오와 복수심에서 자유롭게 하며 그로 인해 저에게 새로운 관계, 아름답고 건강하며 성숙한 관계로 나아갈 길을 열어줍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모든 일이 순조롭고 아름답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 새로운 관계들 역시 노력해서 갖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관계를 맺고자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성장과 발전을 원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누군가가 관계를 시작할 때는 관계란 모든 어린 시절의 꿈이 이루어지는 천국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란 곧 노력이고 대화를 이끌어가는 능력이며 공감하고 자신의 공감 능력을 키우는 일, 어른스럽게 행동하는 것,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할 줄 아는 것, 그리고 관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50대 50으로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전 연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